이제 수열의 극한이 있어요. 수열의 극한이 있을 텐데 거기 지금 보시면 총 19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일 앞에 필기하는 공간이 있어. 제일 앞에 필기. 받았어. 필기하는 공간에다가 필기하시면 되고, 오케이? 여기다 필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수열의 극한, 급수, 요 파트가 이제 비중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래도 일단 뭐 나오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인데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녀석과 함수의 극한이 있어. 자,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본질적으로 뭐에 의해서 차이가 조금 나느냐? 일단은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자, 수열은 뭘 수열이라고 하죠? f 함수가 있으면 함수값들이 있을 텐데 이 함수값들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함수값 안에 들어가는 이 정의역의 원소가 뭐다? 자연수인 거야. 그래서 함수값들 안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 정의역의 원소가 자연수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fn들이 순서 있도록 나열된 게 수열이란 말이야. 오케이? 수열인데 이거를 뭐로 표현한 거야? 결국에는 첨자로 표현한 거죠. 우측 하단에다가 첨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수열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열 자체에서 정의역의 원소가 뭐다? n 자연수인 거야. 오케이? 자연수인 거고, 자연수다 보니까 자연수다 보니까 자 어떤 차이를 조금 이야기하느냐 한번 볼게. 자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별 얘기 없으면 얘는 정의역의 원소가 뭐예요? 실수. 그렇죠. 정의역 자체는 얘는 실수가 되겠네. 얘는 실수가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볼게.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자 x가 1로 가까이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게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1이 있으면 1을 기준으로 1보다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거잖아. 왜냐하면 실수로 정의역이 덮여져 있으니까 어떤 숫자와 숫자 사이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자, 뭐 이게 4로 간다라고 칩시다. 4로 간다 하더라도 4에 대한 우극한과 4에 대한 우극한과 4에 대한 좌극한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수열의 극한에서는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정의역 자체가 자연수야.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얘기는 4, 3, 5처럼 3과 4 사이에 또 다른 숫자가 메꿔져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 이산적이죠. 오케이? 이산적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의미가 없다? n 자체가 4에 한없이 가까워 간다라는 게 의미가 없지. 왜 의미가 없는데? 3하고 5로 규정되는 거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4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거잖아. F3, A3 또는 A5 마치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자 리미트 x가 갈 때 fx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a로 특정한 실수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도 의미를 가지겠지만 절대값이 양으로서 한없이 커지는 것도 의미를 가질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도 의미를 가질 거니까 세 가지 방향이 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런데 네. 여기 앉아.
이렇게 된다라는 얘긴데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봐봐. 리미트가 붙을 거고 n이 있을 건데 이 n이 지금 자연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본다? 딱 한 가지만 규정하는 거야. 왜? 한없이 절대값이 자급함으로써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야. 맞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산적인 값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도 탈락이야. 그럼 뭐밖에 없겠어요?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밖에 없다 이 얘기고 결국에는 어디를 본다? 수열의 저 끝에 끝자락만 본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얘는 끝자락만 본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때 여기 AN을 적어버리는 거고 끝자락 자체가 어떤 실수나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그 값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함수의 극한에서처럼 수렴한다 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귀결이 되겠네.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수렴하는 경우로 귀결이 될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발산이 있을 거야. 근데 발산의 상태가 크게 몇 가지가 있을 거냐면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동에 해당하는 형태가 있을 텐데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자, AN의 N이라는 수열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것들은 내 알바가 아니에요. 어디를 본다? 끝자락을 본다 이 얘기거든. 이게 굉장히 많은 진행이 되었을 때, 자 A 어디 이렇게 표현할게. A 무한대야. 그 다음에 A에다가 무한대에서 살짝 더하기 1을 한 거야. 살짝 더하기 1을 한 거나 이런 상황에서 끝자락을 본다라는 얘기고 끝자락의 숫자가 봐봐. 만약에 수렴한다. 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야. 수렴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야? 무한대를 갔었을 때 이 값이나 거기다가 1을 더한 값이나 어차피 다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다 싹 다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로 갈 거고 얘도 알파로 갈 거고 조금 더 P만큼 더 자연수만큼 더해진 것도 전부 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수렴한다라면 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봅시다. BN이라는 게 있어요. BN이라는 숫자가 지금처럼 4, 3, 2 앞에 있는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갑자기 1로 가가지고 갑자기 계속 7로 가는 거야. 끝도 없이.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뭐다? 이 질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극한은 누가 된다? 7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특정한 실수에 가까이 가는 상태가 아니라 그 값이 되는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갈 때도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CN이다라는 게 있다라고 쳐. CN이라고 있다고 칩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1분의 1 더하기 2로 가는 거고 1분의 이건 뭐 하고 있냐? 아무 생각이 없네. 이렇게 할까? 2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플러스 2라고 둘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 적다 보니까 희한하게 적었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규칙들을 계속 봤을 때 n번째 같은 경우에는 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2로 가까이 가는 거고 얘가 더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함수의 극한을 했었을 때처럼 x인 거고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더라? 1로 가는 거고 얘는 1로 가지만 1이라는 값이 실제로 되는 게 아니라 1에 하나 없이 가까운 상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상태고 얘는 값이니까 그 구분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더라? 얘 같은 경우에는 1로 가더라.
자, 그 다음에 d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에 1이었고 마이너스 1이었고 1이었어요. 마이너스 1이었고 1이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로 가게 되면 1이 되었다가 홀수 번째는 계속 1이고 짝수 번째, 홀수 번째는 계속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1과 마이너스 1이 번갈아 가면서 두 가지 값으로 실수 두 가지 값으로 갈 때는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오케이? 오직 하나의 값으로 갈 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렴하는 값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일성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얘를 발산한다라고 부르는데 발산하는데 특징이 진동하면서 발산한다고 해서 진동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진동이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 이런 거는 진동이고 저런 거는 뭐 진동이 아니다. 이런 형태는 진동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우리는 구분하면 돼. 뭐 수렴 아니냐, 수렴이 아니냐. 오케이? 발산하는 데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된다니까. 자, 이게 자주 하고 있었는데 네. 12시에 맞췄거든요. 그래서 알람 터지면 전화했는데 꺼져 있길래 했어요. 자, 진동 발산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된다는 얘기야. 뭐 더 많겠죠. 더 많아요. 이 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가는 경우도 있거든.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막 8,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로 계속 곱해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얘 또한 뭐 진동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진동이다. 오케이? 됐지? 그래서 진동 발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미묘한 차이들을 조금 느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뭐 수열 어떻게 건들든지 별로 차이가 없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진동 발산하지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승 2 맞죠? 2 마이너스 2를 곱했죠. 마이너스 2 잠깐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다시 붙여줘야 되겠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마마니까 얘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짝수가 되는데 4가 되면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가 나오는데 자, 적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적었네. 하여튼 이렇게 이게 EN이 되는데 자, 뭐 때문에 무한대나 특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뭐를 취해준다? 얘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역수 2의 n승분의 1 또는 2 또는 3 또는 상수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는 건 일단 아시잖아요. 오케이? 됐나요? 이해되시죠? 됐어? 얘가 하나씩 커지는 상황이고 얘는 1이 되는 거니까 0으로 간다 이 얘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근데 2의 n승이면 n 밑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밑에 있죠. 왜 이렇게 적었지? sorry. 2의 n승은 우리가 나중에 이 무리수 2를 배우게 될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적었네. 여기도 지워야 되고 여기도 지워야 돼요. 자, 우측 하단에 여기다가 적어야 돼.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잘했어요?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이제 수렴이 뭔지 그리고 수렴이 아닌 상태는 모두 다 발산한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뭐를 조금 보실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볼게. 자, AN이라는 녀석이 수렴한다라는 얘기야. 자, 이 AN이라는 녀석이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기호로 나타낼 때 AN의 그 녀석의 극한이야. 어차피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뭐 여기다 따로 안 적을게요. 뭐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 값이 알파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잘했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AN이 알파로 가게 되면 AN 더하기 100의 극한은 어디로 가겠니? 당연히 알파로 가겠죠. 왜? 끝자락만 본다 그랬잖아. 끝자락은 무조건 알파로 가는 상황이야. 이해되시죠?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알파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3n 플러스 1은 어디로 갈까요? 4n 플러스 1도 끝자락을 본다면 당연히 알파로 가겠지. 그 생각 다시 봐. 1, 2, 3, 4 집어넣으면 4, 7, 10, 11 이런 식으로 세 칸씩 뛰면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가중치가 더 때려져가지고 알파로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항들로 보시면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얘가 알파가 되더라 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분 수열이 있어요. 부분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참고로 하나 두시면 돼. 부분 수열이야. 부분 수열은 뭐냐? 당연히 어떤 원수열이 있으면 그 원수열의 부분 집합이 되는. 오케이? 됐어요? 원소 구성들이 부분 집합. 그러니까 수열의 항들의 부분 집합으로서 수열의 항의 부분이야. 부분 집합이고 뭐가 추가적으로 순서가 유지된다는 얘기야. 순서가 유지되는 그러한 경우에서는 자, 부분 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부분 수열이에요. 부분이잖아. 뭐는 없는데 A2는 없잖아요. 맞죠? 근데 AN의 부분만 끄집어왔고 부분만 끄집어온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원래 있는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면 부분 수열들은 무조건 알파로 수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AN이 수렴한대. AN이 수렴하면 자, AN이라는 이 녀석의 부분 수열들은 무조건 뭐가 된다? 수렴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참입니다. 자, 근데 가끔씩 이제 진위 문제가 있는데 진위 문제가 조금 학생들이 힘들어해. 진위 문제 거꾸로 간다고 칩시다. 반대는 되지 않아요. 부분 수열들이 수렴한다라고 해서 원수열이 무조건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홀수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은 마일로 수렴합니다. 맞죠? 짝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1, 1, 1, 1로 계속 수렴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분명히 진도 발생한다 그랬고 그 얘기는 부분 수열이 수렴하지만 뭐는 수렴하지 않는 대표적인 발레가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발레는 AN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A의 2n은 누가 되는데? 그냥 얘는 1이야. A의 2n 마이너스 1은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 마이너스 1만 찍을 테니까 얘랑은 1로 또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발레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수정을 조금 하시면 되느냐 하면 자, AN이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시면 돼요. AN이 부분 수열이야. 자,
AN의 부분수열. 근데 모든 AN의 부분수열들이 어디로? 같은 지점으로 극한을 가지게 되면 수렴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모든 부분수열이 어디에 대해서? 모든 부분수열이 어디로? 알파로 수렴하면 알파로 수렴하면 어떻게 된다? AN이 어디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자 수렴하는 거에 그치시면 안 됩니다. 수렴하는 각까지도 일치해야 되는 거야. 수렴과 수렴하는 수렴각도 극한도 일치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부분수열의 뭐까지도 극한도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야. 극한도 일치하셔야지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야. 내가 원래 있는 원수열은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된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는데 an이 알파로 갔어요. AN이래. AEN이 알파로 갔어요. AEN이야. 부분수열이야. AEN이 알파로 갔어. 자, 수렴 맞네? 내가 확인해 봤어. AEN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수렴했네.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EN-1이 베타로 갔어. 이것도 수렴한 거야. 오케이? 근데 수렴과 수렴, 단순히 수렴한다라고 해서 원래 있는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보장이 안 되겠죠. 뭐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돼? 알파랑 베타가 서로 같다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얘는 뭐가 된다? 무조건적으로 수렴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가 되더라? 알파로 가더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급수할 때도 다시 한번 사용해 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렴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자, 수렴 성질을 일단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굉장히 중요하죠. 수렴 성질이야. 자, 수렴 성질이 되는데 수렴 성질이 그럼 뭔가요? 라고 하면 극한의 기본 성질이랑 동일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이 있을 거고 이 an과 bn이 있을 텐데 뭐야? 뭐 어떻게 하자고? 정말 이게 알파가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가 된다고 칩시다. 각각 수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수렴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수렴하는 녀석들이 있을 텐데 이 수렴하는 녀석들끼리 an과 bn을 내가 뭐 하더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그 극한을 보내버리면 어디로 간다? 알파와 베타들 사이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녀석들로 가는데 당연히 뭐는 제외해야 돼요? 나눗셈을 할 때는 뭐가 제외돼도 되겠어요? 베타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다 됐어?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얘들아 봐.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100번째까지는 내가 알바가 아니라 이 얘기야. 끝자락만 보는 거니까 bn 자체가 초기 몇 단계에 0이 나온다 하더라도 허용할 수는 있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정의 안 되면 하다가 저 뒤에서는 수렴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베타가 극한이 결국에는 0이 안 된다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라고. 잘했어요? 잘했어? 자, 가령 이런 것들 한번 봅시다. 자, 이거가 안 되는 얘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고 여기 있는 이 n분의 1을 an이라고 둡시다. 얘는 어디로 간다? 당연히 0으로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제곱분의 1 자체도 0으로 가는데 여기를 내가 뭐라고 둔다? bn이라고 둔다고 쳐. 그러면 자, 둘 다 수렴하지만은 나눠볼게요.
수렴하는 것들끼리 나눗셈이 무조건 되겠느냐? 전혀 되지 않죠. 나눗셈을 할 때는 특히 자 AN에서 BN을 나눠가지고 그 극한을 보내보는 거야. 근데 AN에서 BN을 나누면 결국 뭐가 되는데? N이 되겠죠. N이 되잖아. 오케이? 발산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N이 되는 거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니까 자 섣불리 나눗셈을 할 때는 0이 되는 경우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지점이고 수투할 때도 이게 강조가 많이 되었을 거란 말이야. 수투할 때도 강조가 많이 되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수렴 성질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게 뭔데? 그렇지. 수렴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0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뭐가 된다?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수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는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내가 뭔가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어진 수식을 수렴 단위 내 연산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렴 단위의 사칙 연산으로 식조작하라는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뭘 쓸 수 있다? 우리가 알려진 바 수렴 성질의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뭘 해준다고요? 수렴 단위의 사칙 연산으로 식조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 한번 살펴보고 적어드릴게.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 뭐 적어 놓으시면 돼요. 필기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가더라? 무한대로 간다 이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에서 뭘 뺀다? 2bn을 뺐을 때 그 값이 2로 가더라. 자, 두 가지 조건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자, 뭘 구하여라 라는 얘기냐면 4의 an에 마이너스 3의 bn에 얘를 누구로 나눠준다? 3an 더하기 2bn을 이거의 극한을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런 거야.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뭔가 하나의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무한대로 빠진대. 그럼 무한대로 빠진다라는 걸 그대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녀석의 역수를 활용해 줄 수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의 역수분의 1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걸 바로 이용해 줄 수도 있을 거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이 만약에 더 등장한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세모의 값이 뭔가 알파로 간다라고 친다라면 누구랑 콜라보할 수 있니? 수렴하고 수렴할 수 있으니까 수렴한 것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수 있으니까 얘 뭐 수렴 성질을 이용해 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저기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극한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자, 무한대로 가는 거는 바로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렇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 자체가 0으로 간다라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콜라보 시킬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을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뭐 해주는 게 제일 편하겠어요?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10끼리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0끼리 곱해주시면 자,
0과 2가 곱해졌으니까 그 극한은 0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이 값이 1 마이너스 an분의 2bn이 되는 거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아, an분의 bn이 어디로 가더라? 2분의 1로 가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an분의 bn이 2분의 1로 간다라는 결론이 등장을 하는 거니까 얘를 바탕으로 얘를 풀어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얘를 바탕으로 얘를 풀어줄 수가 있겠네. 뭐 해주면 되겠어요? 수학 2에서 자주 했었던 것처럼 an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an으로 나눠줍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자, 3 더하기 2 곱하기 an분의 bn이 되는 거고 위에는 4 마이너스 3에 an분의 bn이 되는 거라서 이제 결정해 주시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로 가는 거고 얘가 2분의 1로 가는 거잖아요. 자, 분모가 보기 싫으면 분모 분자에다가 2, 2, 2, 2를 다 곱해 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니까 8로 가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8이 되고 여기는 3이 되는 거니까 8분의 5로 수렴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일단 수렴 성질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 몇 가지 문제만 하나 풀고 쉬어봅시다. 아이고, 어디야? 어디 오시느냐 하면 이걸 쓸 수 있겠지? 다 할 수 있겠지? 다 쓸 수 있겠네. 오케이. 자, 연습 문제 봅시다. 연습 문제 5번이거든요. 연습 문제 5번 있습니다. 문제 5번. 자, 연습 문제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2n-1이야. 2n-1에다가 여기에 an이 곱해지고 이게 4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만족시킬 때 다음 극한을 조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떻게 되며 그 다음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마지막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의 an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an을 직접적으로 구하기가 좀 뭐하니까 여기 있는 이 수열을 뭐로? 다른 단순한 수열로 한꺼번에 bn이라고 치환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얼마로 간다? 4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bn이 4로 가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an을 bn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핵심이 뭐다? 수렴하는 단위에 사칙 연산으로 식 조작을 하는 한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수렴하는 이 bn이라고 두고 an을 bn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럼 표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an 자체가 누가 되더라? 2n 빼기 1분의 bn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 이까지 돼요? 네. 됐죠?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여기 있는 이 bn은 어디로 간다? 4로 가고 여기 있는 2n 빼기 1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바로 0이라고 판단하셔도 되겠지. 이해돼요?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겠지만 좀 더 엄밀하게는 이렇게 되거든. 수렴하는 단위로 잘라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 an을 어떻게 자르느냐? bn 따로 자르는 거야. 왜? 이 덩어리가 수렴하니까. 그 다음에 또 2n 빼기 1 분의 1 덩어리로 이렇게 자르는 거야. 왜? 얘는 누구로 가니까? 0으로 가고 얘는 얼마로 가니까? 4로 가는 상황이니까 자르고 잘랐는데 곱할 때는 어차피 수렴하는 것들끼리 곱하면 극한들끼리 곱한 값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nan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an 봅시다.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뭐만 n 자체를 어디다 실어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다 실어주면 되겠지. 여기다가 실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 왜? 이 녀석이 bn 곱하기 2n 빼기 1분의 n으로 적으면서 얘는 얼마로 가는데? 4로 가는 거고요. 얘는 얼마로 가는데? 2분의 1로 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2로 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고, 마지막에 거 봅시다. 마지막에 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자, bn 곱하기 2n-1분의 n이 되는 거고, 수렴하고 수렴하는 단위로 있지만 여기 끝에 얼마로 간다? n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2로 수렴하지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는 무한대로 빠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좀 쉬었다가 정리할게요.